단원은 책에 있는 단원으로 여기 5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학하에서 두 번째 단원이 되는 거고, 여기 함수 단원이 사실은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의 기본적으로 되는 것들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고1 과정에서는 수능의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 수원2에 다 밑바탕이 되는 것들이 수상하에 있는 내용이라서 중요한 건 꼭 강조를 해요. 선생님이 집합이나 명제할 때 막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한 부분 없었을 거예요. 뭐 산술계약, 코시, 슈바르츠 이 정도만 조금 얘기를 했지, 거기에 나오는 증명이라든지 이런 거 막 넘어가라는 문제도 많았었고 안 했던 거 많을 거예요. 그런 거는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나중에 어떤 걸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힘 쏟아서 공부해야 될 때는 여기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우긴 했어. 1차 함수 정도는 알 거예요. 뭐 기울기라든지 절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집합을 나중에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함수를 더 깊이 있게는 여기서 배울 거야.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에 일단 정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책의 순서랑 좀 다르게 할 거야.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x의 값에 따라 y의 값 하나에 x의 값 하나 대응되는 관계예요. 이게 함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x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x의 값이 뭐냐? 이 얘네들을 다 어디서 골라낼 수 있냐면은 정의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골라낼 거예요. 보통 기호로는 라지 x라고 쓸 거고, 집합이 필요해. 라지 x 안에 모아놓은 거야, x들을.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하는 것도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여러 개 있을 거야. 그 정의역에서 y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공역이에요, 얘 이름은. 그래서 라지 y라고 많이 표현을 할 거고, 여기에 뭐 한다고 되어 있냐면은 대응된대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해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x, 소문자 x 하나, 정의역에 있는 하나에 y, 소문자 y 하나가 선택되는 관계를 대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뭐 펑션이라고 했고 f 줄여서 f라고 해요.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서 f를 많이 써서 얘를 이제 집합으로 써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자, 우리 벤 다이어그램 맞아요, 이거? 내가 그때 설명했을 거야. 원도 있고 네모도 있는데 이런 모양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줬었고, 벤 다이어그램 뭔지 몰라요? 라고 하면 그냥 얘는 뭔가 들어있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괜찮아. 그러면 X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4개만 넣어볼까요? 이렇게. 그럼 정의역은 집합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야. X1, X2, X3, X4 이런 게 있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공역을 만드는 거야. Y. 이렇게. 그럼 Y는 5개 할게요. 그럼 공역은 5개야. 이때 자, 대응된다라고 했을 때 화살표로 이렇게 가는 관계라서 얘를 F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거고, Y는 안 쓸게요. 쓰는 거 이제 알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응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X1은 Y2에 대응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쓰는 거야. Fx1은 Y2 이렇게 써주는 게 뭐다? 대응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때 이렇게 대응되는 것 하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값. 그러면은 얘 말고 우리 이렇게 나타내면 이거는 함수가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대응이 되어야지만이 함수라고 얘기를 해. 지금 이러면 함수가 아닌 이유는 x2, x3, x4가 대응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또 대응 관계를 보니까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은 거로 이렇게 가도 괜찮아. 그럼 얘는 함수가 맞는데, 얘네들을 내가 다 써보면 이렇게 된다. x2는 y4, x3는 어디로 갔니? y3로.
x4는 y4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하나가 함수 값이 되는 거고 얘네를 싹 모아. 그러면 얘네를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치역이라고 해요. 치역을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함수 값들의 집합 또는 모임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의역, 공역, 그 다음에 함수값, 치역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치역은 그럼 항상 어디 안에 포함되는 거냐면 공역 안에 항상 포함되는 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공역은 치역을 항상 부분집합으로 하더라. 이거 부분집합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포함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함수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응이 모두 다 x의 값 하나에 y 값 하나가 대응이 돼야 돼. 근데 문제는 혹시 얘가 이렇게 두 개도 가면 돼, 안 돼? 하나에 하나만 돼야 돼.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 x4가 하나 대응돼야 되는데 두 개로 가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책을 이제 잠깐 볼게요. 책 보면은 대응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응될 때 뭐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있고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표현은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는데 함수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써. 함수는 정의역에서 y 공역으로 가는 함수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도 하더라.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의역을 1, 2, 3이라고 잡은 거고 공역은 모든 실수예요. 그냥 크게 잡을게. 그런데 함수를 보니까 fx는 x-4야. 그럼 이때 내가 뭐가 구하고 싶은 거냐면 그럼 치역은 뭘까? 치역은 뭐냐면 정의역이 얘에 대응되면은 뭐뭐뭐 나와? F1이 얼마야? 마이너스 3. F2는 마이너스 2. F3은 마이너스 1. 내가 물어본 게 치역 물어봤으니까 치역은 이렇게 세 개라서 정답은 집합기호를 쓰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치역이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쭉 쓴 거고 거기에 선생님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표시한 요 별 표시 같은 거 요런 것들은 좀 잘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좀 표시할 수 있는 거 표시하고요. 1번, 2번, 3번으로 갑시다. 함수가 서로 같대.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는 밑줄을 좀 그을게요. 자, 거기에 좀 어려운 말로 써져 있거든.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하여 fx는 gx랑 같을 때 서로 같다고 한다. 거기 있죠. 그걸 간단하게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쓰면 돼요. 대응 관계가 같은 두 함수. 대응 관계라고 하는 건 이제 알겠죠? 이렇게 화살표 관계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를 표현할 수 있더라. 식은 다를 수 있어. 근데 대응되는 관계가 똑같아. 거기에 이제 문제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기호로는 얘네 둘이 쓴대요. 근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정의역은 1, 0, 마이너스 1이 있어. fx를 보니까 x제곱이고 gx를 보니까 절대값 x야.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얘도 1, 얘도 1. 0 집어넣으면 0, 0. 마이너스 1이면 얘도 1, 1.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어떤 함수다? 같은 함수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정의역에 대해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안에 있는 원소들도 같다라고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도 계산할 때 있다가 문제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딜 보냐면 이제 개념 체크에 좀 한번 봅시다. 개념 체크에 있는 거 문제 한 번씩 보고 더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함수를 표현한 걸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여기 내용인 거고, 그래서 요 안에서 내가 뭘 설명할 거냐면은 아까 전에 방금 했던 거야. 정의역 예를 들어서 가지고 갈게요. 1, 0,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역은 fx를 먼저 쓸까? 함수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예요. 그래서 여기는 집어넣으면은 자연수라고 합시다. 공역은 자연수만 있는 거야. 자, 실제로 시험 문제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아주 옛날에 나오긴 했지만. 자, 그러면 치역은 뭐냐? 치역은 자, 이렇게 될 거야. 대응되는 관계를 가지고 1 집어넣으면 3, 0 집어넣으면 4, 2 집어넣으면 2. 괜찮아요? 맞게 했죠? 2 집어넣으면 2, 1 집어넣으면 3. 오늘따라 좀 이상해요. 이거 맞게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자, 1일 때 3. 그 다음 0일 때 4. 그 다음 2일 때, 저걸 0, 1, 2를 안 쓰고 1, 0, 2를 써갖고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구나. 2 집어넣으면 제정신이 아니긴 한가. 그래서 얘를 연결하면 다 틀립니다. 연결하면 안 돼요. 왜냐? 연결하면 뭐가 문제냐면 정의역은 0, 1인데 연결하게 되면은 없는 얘네들, 요 사이에 있는 애들도 정의가 되기 때문에 모순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정의역이 1, 0, 2가 있으면 1, 0, 2에 있는 요 점만 그리는 게 정답.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게 선으로 그어지려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이 정의역이 이렇게 그려지면 돼. 자,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정의역이 이렇게 해볼게. 그리는 것도 쭉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0부터 2까지만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공역도 자연수 그대로 할게요. 그러면 자, 식은 요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해주면 되냐면 0일 때 4, 1일 때 3, 2일 때 2, 얘네를 뭐 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만 연결해주는 게 정답인 거예요. 미안해요. 자연수 하면 모순이네. 실수. 실수했네요. 실수 전체예요. 미안해요. 실수 전체. 실수 전체. 실수 전체에서.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거 다 여기에 대응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까지 그리는 거고, 또 마찬가지 넘어가거나 이쪽으로 넘어가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요 사이에 해당하는 것만 그리면 되더라. 됐어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요런 거야. 그러면 이제 거꾸로 찾을 거다. 뭘 찾을 거냐면은 이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 그래프를 보고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찾는 거야. 자, 1번 그림은 이거다. 이거 무슨 함수예요? 2차 함수. 다 아는 내용이죠. 자, 2차 함수는 함수야? 그래, 2차 함수인데 제목이. 맞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함수야? 라고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럼 아직 배우지는 않지만 뭐야 얘 이름? 원의 함수라고 안 배워요. 원의 방정식이야. 얘는 함수야 아니야? 그러면 이거 함수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함수랑 함수가 아닌 거의 차이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x의 값 하나에 y의 값 몇 개가 대응돼야 돼? 하나. 자, 이거는 어디 x값 어디든지 간에 항상 하나씩밖에 안 만나. 괜찮아요? 어디를 그어도. 근데 얘는 이렇게 그어버리면 x가 몇 개 대응돼? y가.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여긴 지울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거의 배울 일이 없는 도형이에요. 얘가 뭐게요? 선생님도 진짜 오랜만에 그려봐요. 네.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얘는 뭐라고 할 거예요? 원방 누른 거? 이렇게 할 거예요? 얘는 포물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하에 있는 단원이에요. 근데 잘 안 나와요. 요즘에 하도 기하를 안 해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그린다고 그랬죠? 기하. 얘 그러면 함수야 아니야? 얘 아니지. 왜? 어디 긋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두 개 대응되는 게 있으니까. 얘 제목은 타원이에요. 이게 기하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함수는 다 아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찾는 거냐면 x의 값 하나에 이렇게 두 개 대응되면은 얘는 함수가 아니구나라는 걸 안 거야.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 그림을 그릴 거야. 0일 때 1, 1일 때 2, 2일 때 마이너스 1, 3일 때 4. 자, 이건 함수인가요? 네. 함수예요? 네. 뭐예요? 뭐 함수지. 아까 그렸잖아. 방금 지었잖아. 이거 함수 그리면 점 찍힌다며. 이거 함수예요. 이거 함수야. 그럼 함수 아닌 걸 내가 하나 그려볼게. 점으로 찍는데 이런 거면 안 된다고. 0일 때 2도 있고 0도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2일 때 1 있어. 나머지는 다 하나야. 이렇게 생겼어. 자, 얘는 함수가 아니야. 왜? x의 0일 때 두 개가 대응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 얘는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함수인 거랑 아닌 거랑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찾는지 알겠죠? x의 값 하나에 y의 값이 하나만 대응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더라. 됐죠? 이 정도 하면 아마 그림으로 찾는 것까지는 된 것 같아요. 됐고 좋았어. 자, 함수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러 가지 함수라는 단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함수의 종류를 좀 더 배울 건데 지난 시간에 함수는 뭘 했었냐면은 우리가 정의역에 맞춰서 이제 공역에 있는 값을 하나씩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함수가 되는 조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러면 함수의 종류에 대한 걸 설명을 할 거고 여기에서는 크게는 뭐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상수함수, 항등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이름이 어려운 게 뭐 같아요? 역함수, 그쵸? 역함수. 합성함수도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제일 많이 다룬 건 역함수를 변형해서 내는 이 과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잘 탄탄하게 해놓고 지금 수원 선행 듣는 학생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함수에 대한 것들을 거기에 다시 적용을 시켜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제는. 아직 우리 수원 선행하는데 특강할 때 아직 우리 저거 안 나갔죠? 함수 하나도 안 했잖아. 계산만 했잖아. 여러분들 계산이 안 되니까, 그쵸? 계산이 처음에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계산을 하고 나면 이제 함수가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 그때부터 이제 수학하에 나오는 함수의 용어들이 쫙 나올 거예요. 그때 그거를 잘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이제 요거, 1대1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뭘 알면 되냐면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서 알면 될 것 같아. 정의역이 있어. 좀 작게 할게요. 1, 2, 3만. 공역이 있어. 얘는 4개. 이렇게.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요거예요. x의 값 하나에 y의 값 하나씩만 대응되고 중복돼서 대응되지 않아. 즉 이런 거예요. 1a, 2는 b, 3이 a나 b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d 아니면 c로 이렇게 선택권을 나눠서 가져가서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근데 이거를 이제 기호로 알려준단 말이야.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은 x1하고 x2는 달라. 이게 뭐냐면은 정의역의 안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뭐도 다르냐면은 그때 이거는 뭐라고 했어? 이거 하나를 그렇지. 함수값이라고 했지. 이 함수값이랑 이 함수값이 다르면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식을 보면. 그럼 혹시 이거 기억나? 뭐뭐이면 뭐뭐이다. 어디서 배웠어? 명제. 이 명제예요, 이거.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야? 요즘 트렌드는 이거 안 쓰고 함수값이 같으면 뭐도 같아야 돼? 또 x1하고 x2가 같다는 말로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에서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거를 좀 적어야 될 거예요. 안 써 있나? 참고 있어요. 그럼 밑줄 좀 그어줄게요. 네. 그래서 1대1 함수는 여기. 아유, 1대1 함수 첫 번째. 이거 1-1이에요, 사실은. 1-2가 있거든. 1대1 대응 함수예요. 사실은 함수자는 잘 안 쓰고 1대1 대응이라고까지만 얘기를 많이 하더라. 그럼 차이점이 좀 있거든. 이거 보면 확실하게 여러분 느낄 수 있어. x가 1, 2, 3이다. 근데 y도 a, b, c 이렇게 세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 가는 결과를 1대1 대응을 만들 수가 있는데 똑같아. 화살표는 1이 만약에 b로 가잖아. 그러면 2는 b로 못 가고 a 또는 c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3도 이렇게 나머지. 이게 1대1 대응. 쟤랑 차이점이 뭐야? 쟤는 공역이 하나 남았지. 이거 y가 공역이잖아. 공역이 남았고 얘는 공역이 없고. 다르게 말하면 또 a, b, c 하나하나를 뭐라고 했어? 우리 화살표 받은 애들. 그치? 한꺼번에 모아서 치역이지. 그 치역이 뭐랑 같아? 공역이랑 같으면, 자, 이 말이 있는데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1대1 함수인 거예요. 그럼 얘는 추가적인 이 말에 플러스 뭐가 있는 거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런 말이 추가되면 1대1 대응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 함수랑 대응이랑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옆에 내가 뭘 쓸 거냐면은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러면 함수 이런 순서상으로 만들 수 있는 함수를 몇 가지나 만들 수 있을까? 이거예요. 자, 처음에 얘는 1이 갈 수 있는데 내가 a를 정했지만 실제로 화살표가 아무도 안 가고 내가 함수를 만들 거야, 이제. 그거의 경우의 수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함수가 어떤 함수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러면 1이 a로 가는 거 말고 1이 갈 수 있는데 처음에 몇 군데 중에 하나였어? 경우의 수예요. 네 군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가 얘를 b로 보냈다? 그럼 2는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중에 하나야? 그래,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c로 보냈어. 그럼 3은 두 군데 중에 하나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곱하게 되면은 얘가 24죠. 얘가 바로 뭐냐면 1대1 함수의 개수예요. 괜찮아요?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개수. 이거는 방법을 잘 알아두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순열이라고 하는 거에 또는 조합이라고 하는 건 또는 확통을 배울 때 전혀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어요. 지금 해놓는 게 나아요.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데 몇 군데 중에 하나.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 1대1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대1 대응의 개수는 좀 달라. 1이 갈 수 있는데 몇 군데야? 세 군데 중에 하나였지. 그러면 그 2는 나머지 두 군데 중에 하나, 한 군데 중에 하나, 6가지. 괜찮아요? 차례대로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곱하는 거고, 쟤는 갈 수 있는 데부터 해서 차례대로 하나씩 내려서 곱하는 게 돼. 그러면 얘네 둘은 1대1, 얘는 그러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라고 해도 돼? 그지? 쟤가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에 하나지.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얘네 둘의 그래프는, 자, 이거는 거기다 쓸게요. 옆에 노란 색깔인데 그 노란 색깔 여러분 이렇게 쓰면 돼. 노란 색깔. 선생님 오른쪽에서 쓰면 여러분이 왼쪽에다가 뭘 할 거냐면 그래프 그릴 거예요, 이거. 1대1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면 돼요. 1대1 함수
함수 그래프. (1번) 단조 증가. 이런 말 하니까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단조 증가가 뭘까? 단조 증가. 단조. 그냥 단순히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야. 이거야, 이거. 이거예요, 되게. 이게 1대1 함수예요. x의 값 하나를 집어넣으면은 무조건 얘는 다른 x2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거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또 그럼 뭐도 있겠어? 증가가 아니면 감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소 그래프는 3차 그래프 여러분들이 잘 안 보긴 하지만 이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x1하고 x2가 다르면 그때 함수값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고, 찾는 방법은 자, 안 되는 예를 들게요. 안 되는 건 이런 그래프가 안 되는 거야. 자, 몇 차 함수? 3차 함수죠. 얘는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그래프가 아니에요. 왜냐? 같은 값이 나오는 게 분명히 있거든. 여기 해볼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가 x1이면 여기가 x2, x3. 즉 x1, x2, x3는 다르지만 함수값은 다 어때? 같으니까 얘는 아닌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얘는 함수는 맞지. 3차 함수. 근데 뭐는 아니다? 1대1 함수는 아니다. 됐죠? 그럼 1대1 함수는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으면 돼요. 가로로 그으면 만나는 게 하나만 생겨야지만이 1대1 함수예요. 어디를 그어도 얘는 하나밖에 안 만나잖아. 이렇게. 괜찮아요? 이런 그래프는 1대1 함수다. 다시 앞에 조금만 말 더 붙일게. 함수 중에서 가로로 그었을 때 하나만 만나면 1대1 함수 그래프더라. 됐죠? 그럼 이거는 얘 1대1 함수야? 아닌 거 알겠죠? 왜? 가로로 그었을 때 몇 개 만나? 2차 함수인데 가로로 그으면 2개 만나.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 이거 다 적었죠? 함수의 개수 빨간 색깔. 이거 필요해요. 이거 뒤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2번.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 뭐야? 나와서 해. 춤추고 싶어? 유튜브에 나오게 해줘? 올려줘? 도윤 친구들 다 모아. 맞지? 도윤이 올려줄게. 자,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예요. 자기 자신으로 간다는 게 뭐냐면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3, 4 집어넣으면 4. 이거 무슨 함수야? 그래, y는 x야. 그래서 얘는 항등함수는 뭐 놀라운 사람 발견한 것 같아. 왜? 알 수도 있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얘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는 이렇게 써요. 그냥 거기 그렇게 써져 있고, x에서 뭐 x로 가는 함수다. 뭐 이런 거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y는 x 그래프거든요. 그려볼까? 이거야. y는 x. 자, 그럼 이건 무슨 그래프냐면 우리 방금 한 거다. 이거 무슨 함수라고도 해도 돼?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라고도 해도 되겠지. 이거는 괜찮아요? 방금 한 거 물어봤잖아. 그래서 항등함수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개수 구하는 건 계속 해야 될 거야. 정의역이 1, 2, 3이면 공역도 1, 2, 3만 있어야 돼. 얘는 왜? 1이 어디로 가야 되니까 1, 2, 3은 3 이렇게 가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 해볼게요. 함수의 개수 구할 거야. 항등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1이 갈 수 있는데 무조건 어디밖에 없어? 그래, 하나. 2도? 3도? 뭐해? 얘네 세 개를 곱해서 1인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동시에 가는 거는. 그래서 얘는 항등함수는 무조건 한 개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얘기했지만은 항등함수는 1대1 대응, 1대1 함수 다 되는 거예요. 됐죠? 나중에 찾으려고 나올 거야, 이거. 그 다음 거 봅시다.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여러분 좀 떠오르지 않아? 그래도 이제 상수함수? 이게 상수함수예요. fx는 k, 상수 k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y는 k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는 있어. 어떻게 할 거냐면 x가 1, 2, 3 y는 a, b, k, d 제 마음대로 넣은 거예요. 자, 원래 1은 선택지가 몇 개가 있어? 4개 중에 하나를 가는 거야. 근데 어디로 갔냐면 얘가 하필 K로 간 거야. 그럼 2도 어디로 가란 얘기야? 그럼 한 가지. 3도. 그래, 다 한 가지인 거야. 이렇게. 그럼 답은 몇 가지? 4가지. 이게 상수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해서 얘는 C로 표현했네요. 됐고, 다 됐고. 그 다음에 그래프도 다 얘기를 했고. 됐고. 필수예제 문제를 거기에 봅시다. 90쪽